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뇌과학연구원 양현정 부원장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혜의 다락방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명상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감정을 관리하는 훈련으로서의 명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연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짧은 20분이나 이제 3일간의 이제 명상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뇌에서 이제 그런 연결성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이 편도체를 이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뇌가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고차적 사고 능력이 이제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감정 반응을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이제 위협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의 상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제 뇌 훈련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현대인의 생존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상, 감정을 관리하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눌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연구원에서는 저녁 식사가 이제 식당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이제 집에서 해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 이제 연구원에 상당히 많은 나라의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죠. 이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이제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폴란드, 싱가포르, 독일, 그리고 벨라루스, 그리고 한국인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인도 친구가 상당히 그 세계 뉴스에 이제 박학다식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은데 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듯이 이제 멍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이제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것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및 이제 사망률 및 구성비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10대, 20대, 30대에서 자살이 이제 사망 원인 1위이고, 이제 40대, 50대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대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잘 어울리고 자라야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20대, 30대는 이제 청년기이죠. 자신의 꿈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청년기이고, 40, 50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자살을 이제 선택해서 이것이 이제 사망률 1위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 가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저울에 놓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나의 생명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고귀한 가치가 있었죠. 조국을 이제 수호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이제 고귀한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 현대 사회,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집단에서의 어울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이제 체율체득해 왔다면 사실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정과 관련한 이제 뇌의 영역들을 특히 전전두엽 그리고 전방대상 피지, 뇌섬엽을 가지고 이제 알아볼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명상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뇌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뇌를 이렇게 절단하였을 때 안에서 보았을 때 이 겉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이제 중앙사령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가장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뇌의 중앙 부분에 있는 편도체를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된 부위, 뇌의 중앙 부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는데요.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우리 생존에 이제 중요한 두려움이나 위험을 이제 나 자신에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에서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이 편도체를 이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잘 타이르는 것처럼 이제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잘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이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감정 반응이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나타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뇌가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편도체가 이제 과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전전두엽의 활성은 줄어들면서 이 어른의 힘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고차적 사고 능력이 이제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감정 반응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공격이나 도피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전두엽이 이 정서 조절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19세기 피니어스 게이지의 일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이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이 막대기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전두엽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이 수술이 잘 끝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전두엽이 이렇게 손상되기 전과 후가 상당히 성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전에는 상당히 이제 유순하고 이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는데 이 사고를 당한 후에 전전두엽이 손상을 입은 후에 이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변덕이 심한 그런 성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전두엽이 이 정서 조절에 중요한 뇌의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관장을 할 때 이 전전두엽이 이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뇌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명상에 의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위스콘신 대학의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명상을 장기간 수행한 사람들의 이 전전두엽의 활성이 더 증가하면서 이제 편도체에 대한 조절력이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편도체의 반응성이 줄어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명상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명상 방법을 통틀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전두엽이 이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어떤 명상 방법이든지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로 두꺼워지는 부위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이 전전두엽이 그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명상에 의해서 변화하는 뇌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10년 이상 명상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했을 때도 전전두엽이 변화한다, 전전두엽이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뇌 활성과 관련된 이제 연구에서도 78개의 명상 연구를 조사하였을 때도 이 전전두엽이 이제 일관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전전두엽의 이제 활성화 그리고 구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 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47개의 명상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이제 뇌 구조가 변화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감이나 우울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이제 정서가 개선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뇌 영역은 이제 전방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도 전전두엽과 함께 정서 조절에 중요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앞에서 뒤로 이제 하얗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우리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제 축색 다발입니다. 그런데 그 뇌량 바로 위에 노란색으로 된 부위를 보시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전방대상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할 때 이 부분의 활성화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위는 이제 후방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우리가 마음의 방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지시적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자기지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했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게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제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불안해지겠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걱정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장애 환자들의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의 상태에 있을 때 이 후방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을 이제 피험자로 모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4일 동안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전혀 명상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4일 동안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일 후에 이제 20분간 명상을 시키고 그 전후로 이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서는 이제 불안이 20분간의 명상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여 있었고 그리고 전전두엽과 전방대상 피질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대상 피질은 이제 활성이 감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명상만으로도 실제로 이제 정서도 변화하고 뇌 활성도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까 보신 그 편도체 부위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 몸으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몸의 생리적 반응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화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교감신경으로 보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뇌의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이제 부신피질 이렇게 스트레스 축으로 보내서 그 스트레스 축이 활성화되게 하면서 이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스트레스 축이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심장이 빠르게 뛴다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이 긴장이 된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이 전방대상 피질과 이 편도체, 이 몸의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 편도체와의 이제 연결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아까 전방대상 피질의 위치를 보았는데 특히 그 앞부분에 이제 슬하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부분, 이제 하부 영역입니다. 그 부위와 이제 편도체의 연결성이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연결성이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도 나타나고 그런데 3일간 집중 명상을 시켰을 때 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도도 달라지고 이 연결성도 이제 약화됐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은 뭐 20분이나 이제 3일간의 이제 명상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뇌에서 이제 그런 연결성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원시인으로서 우리 삶을 위협했던 것은 이제 추위나 굶주림 또는 이제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과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사냥을 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이제 이완이 돼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렇게 잘 짜여진 이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삶을 이제 위협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의 상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제 뇌 훈련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현대인의 생존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뇌의 영역은 바로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섬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섬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뇌섬엽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뇌섬엽을 많이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연구한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갖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갖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K 드라마, 뭐 K 이제 한류 열풍이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비 영화 많죠. 좀비 드라마도 많고 이제 그 좀비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비가 막 스크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눈이 커지겠죠. 눈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긴장이 됩니다. 좀비가 달려올 것 같으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뭐 베개를 던질까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러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신체 반응으로 감정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라는 그런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이제 감정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낀다. 내가 무언가를 느끼면
내가 무언가를 느끼면 나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느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뇌섬엽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뇌섬엽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인데요. 이 뇌섬엽이 우리 뇌가 워낙 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뇌피질이 조금 이제 함입된 이제 공간에 이제 뇌섬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섬엽이 이제 대뇌피질의 한 부위인데 이제 주름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섬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제 감정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심장 박동 그리고 이제 뇌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뭐 이제 근육의 어떤 느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뇌수용 감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뇌 중앙에 있는 시상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귀로 듣고 있죠. 그런 오감을 통한 정보도 이제 전부 다 종합해서 시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상에서 모인 그 정보가 다시 이제 뇌섬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제 후방 뇌섬엽 뒷부분으로 들어가고 다시 앞부분으로 전방 뇌섬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방 뇌섬엽은 이제 우리의 고차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이 대뇌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정서 관리와 관련한 편도체와도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뇌의 다양한 영역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통합해서 그리고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 판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나 자신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전방 뇌섬엽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이다. 내가 지금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방 뇌섬엽에서 이 나를 느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연구 결과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제 명상의 방법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이제 동정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집중 명상, 그리고 통찰 명상, 만트라 명상, 자비자애 명상 이렇게 네 분류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 한 영역만 이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뇌섬엽입니다. 다른 뇌의 부위는 이제 요 두 가지에서만 활성화되고 아니면 이 세 가지에서만 활성화되었는데 뇌섬엽은 이 네 가지 모두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섬엽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타인지를 한다라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그런 메타인지 그리고 공감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 뇌섬엽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명상의 전통에서 이 호흡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이제 메타 인지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상에 의해서 아마도 이 뇌섬엽에서 이런 호흡이나 메타 인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뇌섬엽이 이제 공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뇌섬엽이 나에 대해서 주관적인 그런 정보, 느낌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뇌의 다른 영역과 상당히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뇌섬엽과 다른 뇌 영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 연결성이 다른 이제 많은 영역에서 이제 뇌섬엽과 그 연결성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보를 더 빠르게 뇌에서 취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력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뇌에서 뇌가 효율적으로 변화한 것이죠. 뇌가 이제 상황 판단이 더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편도체와 강한 접속을 가진 해마 방해하는 그 연결성이 이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이 뇌섬엽이 이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나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에게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돼서는 이제 정보가 빠르게 오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빠르게 하게 되긴 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나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뇌 안에 여러 가지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생각이나 감정, 뭐 과거의 기억 같은 것들을 회상할 때 그런 것들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작용 그리고 이제 화학적 작용인 것이죠.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작용들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이것의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의 산물로서 살아가느냐, 우울감이 들면 그냥 우울한 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울감을 바꾸는 선택을 해서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바꾸느냐. 이것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겪는데 그런 외부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이제 다루어 나갈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뇌를 잘 조절하고 이것을 선택을 잘하게 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훈련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날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서 가장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단 4일간 명상을 했는데도 전점접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 연구 결과. 네. 좀 신기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대로라면 명상하는 시간도 어찌 보면 참 중요한 것이겠죠. 네, 명상하는 시간, 언제 명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쉽죠. 근데 어떤 사람에겐 상당히 어렵고, 네. 이제 어떤 사람은 밤에 너무나 졸린데 어떤 사람은 밤에 주로 일을 합니다. 이제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개인 맞춤 의학도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는 명상이 그날의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날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부분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하는 명상은 이제 잠들기 전이죠. 잠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날의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시키고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뭐 이제 저녁 때 씻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활 루틴으로 만들어 간다면 좀 더 이제 정리되고 이제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찌 보면 아침에 하는 명상이 좋다, 저녁에 하는 명상이 좋다라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명상은 하루 내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저녁에 하는 명상은 수면을 잘 취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명상을 4일만 해도 이렇게 감정이 변화가 되는데
좀 오래 장기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4일간보다 이제 더 장기간 네. 하게 되면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정서 조절 능력이 이제 향상되면서 편도체 반응성도 줄어들면서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한테 명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님께서는 현재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실제 명상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인도의 이제 힌두스탄 공과대학에 이제 명상과 관련한 수업을 원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도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이제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기 초에는 어떤 학생이 이제 나눔을 나중에 주었었는데 그 학기 초에는 상당히 자신의 분노가 높았었다고 합니다. 이 아무데도 못 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분노가 차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 명상의 이제 효과도 배우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명상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공부를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이제 성적도 훨씬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이 분노를 이제 조절하는 것에 정서를 관리하는 것에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 자살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명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울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죠. 우울감, 이 자살률과 이제 우울은 또 많이 상당히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상은 아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녁에 해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원장님께서는 명상을 평소에 하시는 편인지요? 하신다면 언제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명상법, 나에게 맞는 이제 저에게 맞는 명상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우 메디테이션, 절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아침에 하는 그 루틴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호흡 명상을 이제 하려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면서 몸에 또는 건강에 변화가 좀 생겼나요? 네, 확실히 이제 아침 명상은 이제 저 자신도 아침에 이제 그날 해야 될 일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떠올려 보고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이 이제 증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운동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데스크워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앉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시간에 한 번 이제 좀 일어서서 이제 1분이라도 좀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내 생활 습관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뇌가 변화한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뇌가 변화했다는 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강의 중에서 이 뇌 가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잠깐 이제 보았었는데요. 네. 훈련을 해서 한 번 변화한 뇌가 이제 다시 훈련을 접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네. 이제 결과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이제 유익한 뇌의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활성화 변화도 이제 지속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예. 네. 그럼 명상을 지속해서 하는 게 뇌 변화에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뇌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명상이 뇌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라는 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을 텐데요. 혼자서 이제 명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명상을 하겠다, 이 한 달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근데 내가 초보자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했고 그날의 이제 느낌, 그걸 끝난 다음에 느낌, 그리고 그날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차근차근 이제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제 방향성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도 상당히 중요한 자기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명상 일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자신이 명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변했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기록을 네. 하면서 체크를 하는다. 네. 아, 네. 실제로 뭐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또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명상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 중에 5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2025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은 정말 중요한 이제 국가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명상이 인지 기능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이제 나아가서 치매에는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이제 학술적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져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명상이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